아이고, 어르신들, 여기 좀 봐요. 아니, 평생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내 속 끓이면서 착하게만 살았더니 글쎄 누가 저한테 대고 할머니는 너무 바보 같아 이러지 뭐예요? 듣는 순간 얼마나 울컥하고 서러웠는지 몰라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었죠. 아마 이 말 들으시면 어휴, 내 얘기네 하고 무릎 탁 치는 분들 많을 거예요. 돈도 잃고 마음도 잃고 사람까지 잃었던 내 이야기 잠깐만 들어줘요. 내가 왜 바보 소리를 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은 바보로 살지 않을 수 있는지, 그 비밀을 내가 오늘 다 풀어줄게요. 들어온 사람은 절대 못 나가게 내가 꼭 붙잡아 둘 테니 잠깐 앉아봐요. 어르신들, 제가 어릴 땐 그랬습니다. 착하다는 말이 금덩이보다 귀했지요. 밥 잘 먹고 때 안 쓰고 누가 뭘 시키면 돼 하고 대답 잘하면 엄마 아빠 어깨가 으쓱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 먹고 보니 그 착하다는 칭찬이 요즘 말로 호구 같다는 소리더라고요. 호구가 좋은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저에게는 이리 착 달라붙은 별명이 되었을까요? 저는 그저 남들 기분 맞춰주려고 애썼던 것뿐인데요. 이게 다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습관 때문이에요. 누가 뭘 부탁하면 싫습니다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왔다가도 도로 삼켜요. 나만 좀 힘들면 되지, 제가 참아야지 하는 이 독한 주문을 제가 저에게 평생 걸고 살았지 뭡니까?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반상회를 하는데 누가 갑자기 저에게 아파트 대표를 맡으라는 거예요. 전 낯가림 심하고 남 앞에서 말도 잘 못하는데요. 전 못해요 하고 싶었는데 다들 할머니가 제일 착하시니까 역시 박 여사님이 최고야 이러시는데 또 그 칭찬에 홀라당 넘어갔지요. 딱 한 번 네 했더니 그 뒤로 3년 내내 제가 온갖 꾸준히 일을 다 했습니다. 남들은 제가 봉사하는 걸 당연하게 알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이름은 박 여사가 아니라 뭐든지 다 해주는 사람이 돼버렸지 뭡니까? 딱 한 번 거절 못한 게 평생의 꼬리표로 남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꼬리표 때문에 제 시간, 제 돈, 제 마음까지 다 바쳤지 뭡니까? 특히 자식들한테는 어떻습니까? 자식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손주 봐달라, 이러면 제가 어른이니까 제가 부모니까 하고 무조건 희생했잖아요. 저도 주말에는 푹 쉬고 싶고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싶었지요. 근데 자식들 눈치 보면서 쉬고 싶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제가 자식들에게는 영원히 고장 안 나는 기계처럼 보였나 봐요. 한 번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끙끙 앓는데 며느리가 엄마는 원래 체력이 좋으시잖아요. 괜찮으시죠? 이러는데 정말 서럽더라고요. 제 고통을 아무도 몰라주는 거지요. 제가 제 입으로 저 힘들어요 를 외치지 못했으니 이 서러움은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옆집에 이사 온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제가 반찬을 좀 챙겨줬어요. 그랬더니 글쎄 자기들 친척까지 불러서 제 반찬을 자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집 아들이 이모 할머니 반찬 최고 하면서 제 김치통을 들고 가는데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 작은 양보가 그 사람들한테는 뜻밖의 횡재, 공짜밥이 된 거지요. 제가 착하게 행동했더니 사람들은 저를 더 이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착함은 저를 지켜주기는커녕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어리석은 짓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사건 중 하나가 돈 문제예요. 제가 가진 돈이래 봐야 노후에 쓰려고 꼬박꼬박 모은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요. 근데 우리 올케가 갑자기 눈물까지 흘리면서
사업 자금이 급하다는 거예요. 보증만 서주면 된다. 딱 한 달만 쓰고 바로 갚는다면서. 제가 그걸 빌려주고 싶었겠습니까? 절대 아니었지요. 그 돈 나가면 제 노후가 불안한데요. 근데 또 그 착한 사람 병이 도진 거예요. 같은 식구끼리 어떻게 거절하냐. 저에게는 말도 못 꺼내고 얼마나 속상할까 하는 마음에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빌려줬습니다. 이 사건이 제 인생을 통째로 흔들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올케는 감감무소식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했지요. 올케, 돈은 좀 어떻게 되어가니? 했더니 글쎄 올케 입에서 아주머니는 어쩜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으세요? 돈 없는 사람한테 돈 달라는 소리밖에 못하세요? 착한 줄 알았더니 이럴 땐 매정하시네 하는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지요. 제가 돈을 빌려준 건데 제가 오히려 나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 대신 비난을 듣는데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제가 착해서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제가 거절 못하는 바보라서 이용한 거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 돈 때문에 우리 시댁 식구들하고 완전히 틀어졌지요. 남편은 저보고 당신이 착한 게 아니라 멍청한 거야 하면서 난리가 났고 다른 시동생들은 누님이 욕심이 많아서 돈 때문에 난리친다고 뒷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정말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돈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사람까지 잃어버린 것이지요. 그때 알았습니다. 착한 사람끼리는 돈 거래하면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돈 때문에 착함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니까. 착한 마음에 빌려준 돈이 제 인생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 줄이야. 그 사건 후 밤마다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뻔뻔한 올케한테 끌려다녔을까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면서 그래. 맞아. 내가 바보였어. 내가 멍청했어. 하고 스스로에게 욕을 했지요. 남이 저에게 욕하는 건 참을 수 있었는데 제가 저를 미워하고 바보라고 부르는 게 제일 아프더라고요. 그때 절망의 끝을 봤습니다. 제 착함이 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 줄은 몰랐지요. 이번엔 옆집 김 여사가 문제였지요. 제가 반찬을 좀 나눠줬더니 이젠 아예 밥때만 되면 저희 집 배를 누르는 거예요. 박 여사, 오늘 저녁 뭐 해? 나도 한 숟가락만 줘 이러면서. 처음엔 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엔 우리 집 숟가락이 하나 더 늘어난 기분이었지요. 제가 만든 밥, 제가 만든 반찬을 당연한 듯이 먹으면서도 오늘은 간이 좀 심심하네 이러는데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하루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저녁을 간단히 라면으로 때우려고 했지요. 근데 김 여사가 또 온 거예요. 어머, 라면 끓여. 나도 줄 거지? 이러면서 턱 앉는데 제가 제 집에서 라면 하나 맘 편히 못 먹고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제가 집주인인데 왜 제가 손님 눈치를 봐야 하나? 이 생각이 드니까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착하게만 살았던 제 인생이 억울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지요. 더 속상한 건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김 여사가 저에게 뻔뻔하게 구는 걸 알면서도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지요. 오히려 박 여사가 워낙 착하니까 김 여사가 저러는 거지 착해 빠져서 저렇게 이용당하는 거야 하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착하게 살았는데 돌아오는 건 동정 섞인 비난뿐이었지요. 그때 알았습니다. 착함은 남한테는 무기가 되고 저에게는 비수가 된다는 걸. 김 여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어느 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숨이 막히고 식은땀이 나고 병원에 가니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셔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속으로만 사귀었더니 제 착함이 제 건강까지 해친 것이지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착하게 살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하고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참으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김 여사 때문에 심장이 아프다고 하니까 남편이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 하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김 여사가 남편한테까지 박 여사가 요즘 예민해서 그래요. 이해 좀 해주세요 하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지요.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 집에 와서 저에게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30년 동안 싸움 한 번 안 하던 우리 부부가 소리를 지르며 싸웠습니다. 남편은 당신 때문에 내 얼굴에 먹칠하는 거 모르냐 하면서 소리 지르는데 제가 그동안 참고 살았던 서러움이 폭발하더라고요. 제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난 착하게 살았을 뿐인데 하고 소리 질렀지요. 그때 남편이 한숨을 쉬더니 저에게 가장 아픈 진실을 말해주더군요. 당신은 착한 게 아니야. 그냥 남한테 싫다고 말할 용기가 없는 사람일 뿐이야.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억울함이 눈 녹듯 사라지고, 아, 내가 겁이 많았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남편의 충고를 듣고 제가 저를 되돌아봤습니다. 저를 착해서 좋아한 사람과 저를 만만하게 봐서 이용한 사람 명단을 머릿속으로 그려봤지요. 글쎄, 저를 만만하게 본 사람 명단이 훨씬 긴 거예요. 돈 떼먹은 올케, 뻔뻔한 김 여사. 그 사람들 얼굴을 떠올리니 갑자기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만만한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제가 남에게 배신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제 마음을 배신하고 살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기 싫은데 좋다고 말하고 아픈데 괜찮다고 거짓말했잖아요. 제가 저를 속였으니 남들이 저를 속이는 건 당연한 결과였지요. 그때부터 이제부터는 제가 저를 먼저 챙기자고 결심했어요. 남한테 잘해주는 착한 사람 대신 저 자신한테 착한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로 말이에요. 김 여사에게 안 돼요 라고 말하기 위해 방 안에서 거울을 보고 혼자 연습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못해드려요. 이 한마디를 수십 번 연습하는데 온몸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딱 한 번만 해보자. 결과가 어떻든 해보자 하고 마음먹었지요. 이젠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하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김 여사가 또 찾아왔어요. 얼굴에 철판 깔고 박 여사, 오늘 저녁에 갈비찜 한다며? 나도 한 그릇 줘. 이러는데 제가 눈 딱 감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 죄송한데요. 오늘부터는 각자 집에서 밥 먹는 게 좋겠어요. 김 여사가 얼마나 놀랐는지 눈이 토끼 눈처럼 커지더라고요. 그 순간 제 속은 시원한 사이다를 한 병 들이킨 것처럼 짜릿했습니다. 제가 거절하자 김 여사가 동네방네 박 여사가 사람이 변했네. 늙어서 인심이 사나워졌네. 하고 험담을 퍼뜨리는 거예요. 비난과 험담에 다시 마음이 약해질 뻔했지만 괜찮아. 나는 나를 지켰어.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남들의 험담보다 제 마음의 평화가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남에게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이제부터 저는 저만의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김 여사가 떠나고 올케가 삐치든 말든 제 시간과 제 마음을 지키기 시작했지요. 비록 만만하게 굴던 사람들은 떠났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진정한 저가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만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돈은 빌려주지도 빌리지도 않기. 둘째,
제 개인적인 시간은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기. 셋째, 마음이 불편한 부탁은 무조건 안 돼요 하기. 이 세 가지 원칙을 제 마음속에 경고 팻말처럼 쾅 박아두었지요. 이제는 누가 와도 이 팻말은 못 넘습니다. 남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 말투도 바꿨어요. 말끝을 흐리지 않고 또렷하게 말하고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봤지요. 처음엔 어색해서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연습했습니다. 착한 척 가짜 미소 대신 당당한 척하는 미소를 지었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거절할 때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싫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은 고맙지만 제가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처럼 예의 있게 거절하는 법을 배웠지요. 상대방은 제 상황을 이해하고 저는 저를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대화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제가 저를 지키고 당당하게 행동하자 험담하던 사람들은 멀어지고 저를 존중해주는 좋은 사람들이 옆에 남았습니다. 이제 저는 만만한 할머니가 아니라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멋진 어른으로 불리더라고요.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라는 걸 깨달았지요. 남의 밥 차려주고 남의 일 도와주느라 썼던 그 귀한 시간을 저를 위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 제일 하고 싶었던 내 소원이 뭔 줄 아십니까? 혼자 기차 타고 바다 가서 갈매기 밥 주는 거였어요. 남편이랑도 안 가고 저 혼자 갔지요. 혼자 바닷바람 쐬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나이에 늦바람이 났지 뭡니까? 남에게 퍼주지 않고 저만의 취미를 가졌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작은 텃밭을 만들고 예쁜 꽃들을 심었지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착한 기운을 가진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들더라고요. 이제 저희는 남의 흉보는 대신 꽃 이야기, 건강 이야기만 합니다. 제 마음이 편안하고 재미있으니 좋은 사람만 곁에 남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후로 올케한테는 연락이 없었지요. 그런데 며칠 전 올케에게서 편지가 한 통 온 거예요. 아주머니, 그때 제가 너무 심했어요. 죄송해요. 아주머니처럼 단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이제야 제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를 바보라고 불렀던 올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니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남에게 미안한 마음 때문에 억지로 착한 척하지 않습니다. 저를 위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로 했지요. 제 마음이 편안해야 남은 인생을 웃으며 살 수 있잖아요. 남의 평가보다 제 마음의 평화가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를 바보라고 불렀던 그 소리가 사실은 저를 깨우쳐준 인생의 보물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올케가 저를 욕하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남의 눈치만 보다가 병들어 죽었을지도 몰라요. 과거의 모든 상처와 고통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이제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제가 최종적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착한 마음은 절대 버리지 마세요. 착하게 살아도 됩니다. 다만 지혜라는 단단한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남한테 휘둘리는 착함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착한 말이에요. 착한 일은 마음으로 하시되 내 돈과 내 시간은 단호하게 지키십시오. 우리 시니어 세대가 자식들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프다고 끙끙 앓거나 돈 때문에 걱정하는 모습 대신 당당하고 활기차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고의 효도이지요. 이제부터는 자식 눈치 보지 마시고 나를 위해 사십시오.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 마음속의 묵은 체증을 뻥 뚫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남은 인생, 더 이상 착한 바보 소리 듣지 말고 삽시다. 용기를 내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착한 마음은 가지시되 지혜롭게 나를 지키면서 꽃처럼 당당하게 웃고 사세요. 힘내십시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